FSB를 구매를 했고, 기부 형식으로, 구매가 아니고 기부 형식으로 공급이 됐죠. 어, 매우 싸게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구매를 한 사람인데, 50%는 SCF로 넣을 수 있었고, 50, SCF에서 나온 FUSD 50% 매출과 USD 매출이 들어갔었죠. 총 100억 개가 발행이 됐었는데요. 회사는 8천만 개 정도가 공급되면서 이제 상장을 팬케이크 수합에 상장을 시키면서 회사가 세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권한을 포기를 해버리면서 팬케이크 수합의 FSP 풀은 닫히지 않는 풀이다. 누가 닫을 수 없는 풀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열리더라도 이 팬케이크 수합의 풀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팬케이크 수합에서 FS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거래가 가능하고 단지 락이 풀리는 방식만 바뀌는 것이다. 락이 풀리는 방식이 180일 선형 릴리스에서 마이닝 파워 그래서 팬케이크 수합에서 거래하는 방식은 락이 풀리면서 FSB가 해제되는 것을 자유롭게 매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락이 풀리는 방식이 180일 선형 릴리스로 락이 풀리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마이닝 파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채굴 방식이고 공이 기존 시스템에 이렇게 FSP가 그대로 마이닝 파워가 계산이 되면서 채굴하는 용량이 주어지면서 1억 개가 그대로 어 1억 개가 그대로 마이닝 파워에 의해서 채굴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왜 이렇게 전환을 시켰냐면 팬케이크 수합에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단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회사 자금으로 코인을 사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싸게 공급이 됐던 FSP가 싸게 공급됐던 FSP를 시장에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KOL 노동권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회사는 빨리 시스템을 전환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회사가 원하는 것은 FSP 가격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끌어올려서 핀수합의 유저를 모집하는 것이고 핀수합의 유저가 어느 정도 차면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 백스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SP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런데 팬케이크 수합에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을 빨리 그것도 약 한 달 정도 만에 모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또 KOL 노동권자부터 먼저 이주를 해서 노동권자들이 갖고 있는 FSB 양과 또 유동성에 있는 FSB 양 그리고 선물한 자산에 들어있는 락이 풀리지 않는 FSB 양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서 파워 용량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 근데 지금 지갑에 FSB 있는 양이 한 코인 한 개당 50달러 가치로 계산이 마이닝 파워 용량 계산할 때는 코인 한 개 50달러 가치로 파워 용량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지갑에 있는 FSB는 락이 풀려서 들어온 거하고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지갑에 모아놓은 그 FSB 양이 단순히 계산을 할 때 새로운 시스템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 방식으로 작용된다는 것이지 그 코인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코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되는 것은 기존 거래 그대로 하되 새로운 시스템에서 열리는 새로운 코인은 락이 풀리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180일 선형 릴리스 방식에서 마이닝 파워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마이닝 파워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FSB 양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코인 한 개는 50달러 가치로 인정을 해서 마이닝 파워를 계산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KOL 노드권을 가지신 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기존 남아있는 코인들은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를 그대로 할 수 있고, 단지 마이닝 파워를 계산을 해서 새로운 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기존 코인 개수도 이렇게, 새로운 코인 개수도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KOL 노드권을 가지신 분들은 유동성에 있는 FSP나 유동성 풀에 들어있는 걸 기본적으로 600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 8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만 유동성에 남겨두고 지갑으로 FSP를 최대한 많이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은 KOL 자격은 유지를 해야 매일 1%씩 이자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 최소 600달러 이상 800달러. 그래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약 800달러 정도만 남겨두고 지갑에다가 FSP를 최대한 많이 실어놔야 마이닝 파워를 계산할 때 최대한 마이닝 파워가 크게 계산이 되어서 새로운 코인을 채굴을 할 때 그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는 시스템이 오늘까지 해서 3차 KOL 노드 판매는 오늘 자정으로 해서 중단이 되고, 슈퍼 노드는 25일까지, 일반 노드는 오늘 자정까지, 슈퍼 노드는 25일까지, 그리고 26일 날 회사는 KOL 노드를 가지신 분들 전체 지갑을 스캔을 해서 그때 FSP가 지갑에 얼마나 들어있냐, 그 양이 코인 한 개당 5달러 가치로 계산이 돼서 마이닝 파워로 주어진다. 그런 내용이고, 계산을 할 때 선물한 자산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유동성에 들어있는 FSB 양을 통틀어서 계산을 하는데, 지갑에 있는 FSP를 5달러 가치로 인정을 한다. 유동성에 있는 거나 선물한 자산에 있는 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의 시세나 조건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지갑에 있는 거는 한 개 50달러 가치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지갑에 FSB를 26일 스캔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지갑에 넣어둬야 된다. 지갑에는 락이 풀려서 들어온 FSB와 지금 시장에서 1.7달러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사서 모은 사람도 마이닝 파워 용량을 키우는데, 지금은 FSB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서 최대한 많이 지갑에 모여 있을 때 11월 26일 날 전체 지갑을, KOL 노드권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지갑을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갑 주소를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KOL 노드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새로운 코인을 채굴을 하게 되는데, 마이닝 파워는 한 번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지갑의 FSB 양을 스캔을 해서 지갑에서 FSB 양이 늘어나면 마이닝 파워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많이 채굴이 되는 것이고, 시장에 매도를 하거나 FSB 양이 줄어들면 마이닝 파워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매일매일 스캔을 해서 매일매일 마이닝 파워가 달라진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을 했냐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는 채굴되는 양이 KOL 노드 채굴, KOL 노드, KOL 해제, 가속 해제, 일반 해제 등등을 통해서 채굴되는 양이 증가하고, 일반 해제도 매일매일 180일 선형 릴리스 되면서 락이 풀리는 양이 가격에 상관없이 증가하게 돼 있지만은,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마이닝 파워에 따라서 매일매일 채굴량이 달라지고, 또 FSP 가격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전체적인 채굴량은 줄어들도록,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량이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시장에 매도를 할 경우 매도 수수료 3%를 부과하고, 매도되는 양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계속 소각이 일어난다. 회사에서 계속 소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개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매도를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속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계속 줄어가면서 FSP 가치는 시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통해서 제가 표를 통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FSP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요거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누구든지 거래소에 매수를 할 경우 FSP를 매수를 할 경우 50%는 매수를 할 경우 50%는 유동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50%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도록. 자, 매수하면 이렇게 돼 있고, 매수 시 거래 수수료 2%가 부과가 됩니다. 2%가 부과되고, 매도 시 3%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 내기가 어렵게 돼 있다. 3% 부과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팬케이크 사업에서 자동 매매 봇이 붙어서 조금 올라가면 매도가 되고 조금 내려가면 매수가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거래를 하는 봇이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FSP는 단기 매매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 투자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매수 시 자동으로 AI가 50%는 유동성 풀에 들어가게 하고 50%는 지갑으로 들어오게 한다. 자, $1000 FSP를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500 어치는 유동성 풀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50%는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데, 유동성 풀에 있는 것도 50%도 자유롭게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싫으면 빼고 넣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매수 시에는 자동으로 5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동성 풀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시장의 유통 물량도 일단은 50%로 줄어든다. 그리고 샀다 팔아
샀다 팔았다 이 거래가 거래를 할 경우 매수 시 2%, 매도 시 3%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5%총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들이 들어오기 어렵다. 그리고 매도 수수료 3%는 KOL 노드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매일 배당으로서 지급을 하겠다. 매일 1배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기존 KOL 노드권을 1차 때 가지신 분들은 자기 투자금액의 4배수가 찰 때까지 매일 3% 배당금이 투자금액에 따라 비율로 매일매일 배당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KOL을 구매하신 2차, 3차 구매하신 분들은 최소 3배수 또는 운이 좀 좋으면 6배수, 운이 많이 좋으면 9배수, 그리고 진짜 운 좋은 사람은 평생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를 하는데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 랜덤의 권리는 NFT로서 주어진다. 1000불짜리 노드를 하신 분들은 NFT 1개, 3000불짜리 노드를 하신 분들은 NFT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랜덤 추첨해서 그 NFT에 팔이 1개 부여가 되면 자기 투자금액의 3배수까지 수수료를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팔이 2개가 부여가 되는 분들은 자기 투자금액의 6배수까지, 팔이 3개가 부여가 되는 분들은 자기 투자금액의 9배수까지 받아가면 그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자기 투자금액의 3배수, 6배수, 9배수가 찰 때까지 매도 수수료 3%에 대한 배당을 가져가게 된다. 그 배수가 차면 그 권리는 소멸이 되는데 슈퍼노드는 평생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은 랜덤 추첨을 통해서 팔을 4개 부여받은 분들도 평생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자, 이 거래소가 굉장히 커진다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겠죠. 하루에 100억 정도 거래가 일어난다면 10만 불짜리 노드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루에 거래 수수료 배당을 1억 정도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의 매도 수수료 3%에 대한 배당금은 KOL 노드 전체 가진 사람들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는데 평생 배당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존 KOL 노드권은 4배수까지, 그리고 2차, 3차 햄분들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팔이 1개 부여받는 사람은 3배수, 팔이 2개 부여받는 사람은 6배수, 팔 3개 9배수, 팔 4개짜리는 평생배당, 슈퍼노드 10만 불짜리도 평생배당이고 슈퍼노드는 25일까지 마감이다. 이렇게 되면 2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열리면서 회사는 전체 KOL 노드 지갑을 가진 사람들 전체 지갑을 스캔을 해서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게 되고, 다음 날에도 스캔하고 그 다음 날에도 스캔하고 늘어난다면 파워 용량이 커져서 많이 채굴하고 빨리 락이 풀어지는 형태로, 팬케이크 스왑 지금 거래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내 지갑에 KOL 노드권을 가진 사람은 지갑에 FSP가 최대한 많이 지갑에 들어있도록 하는 분들이 파워 용량을 크게 가져가게 되고 새로운 코인을 많이 채굴한다. 새로운 코인 가치는 계속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전체 채굴되는 용량 전체는, 채굴되는 수량 전체는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고, 올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회사는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서 이제 이 가격을 받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팬케이크 수합에서는 그게 안 됐지만은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유통 물량도 줄어들고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는 방식. 그래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린다면요, 외부 시장에서 엄청난 유저들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회사가 바라는 그래프의 모습이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소각 정책을 계속 펴 나가면 중립도 물량 이렇게 중에서 얼마가 줄어들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처럼 한 2천만 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S셰프 금융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거래소의 BNB 같은 토큰인데 현재 이렇게도 BNB 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속적으로 숫자가 줄어간다면 가치는 올라가겠죠. 자, 여기 이제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FSB를 소유하시는 분들한테 소유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외부 시장에서 핀수합으로 유저들이 몰려들고 핀수합에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내년에 나스닥 상장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이제 회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유동성에 새로운 시스템에 유동성에 넣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런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이번 달 말 공지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왜 이런 정책을 알려주냐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KOL 노동권을 가진 사람들 지갑을 전부 회사에 보고해야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시스템을 업데이트 중이고 최대한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회사도 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게 이번 달 말에 새로운 시스템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KOL 리더방에는 자기 각자의 지갑을 다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일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회사는 그 지갑을 시스템에 연동을 시켜서 매일매일 스캔을 통해서 새로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 용량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용량만큼 채굴을 해가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팬케이크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하되 새로운 시스템에 KOL 노드권자들이 우선 들어가서 일정한 그래프를 만들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 파스로 전환이 된다. 자,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팬케이크 수업에 있는 구 FSP 가격도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팬케이크 수업의 관리자 권한을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팬케이크 수업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갑에 있는 FSP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파워 용량 계산할 때만 지갑을 스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코인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거래가 되고 구 FSP는 기존 팬케이크 수업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반 계정에 있는 사람들은 KOL 노드를 한 개라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일반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한 개의 KOL 노드라도 가지셔가지고 그 KOL 노드 지갑으로 FSP를 다 옮겨 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금 유동성에 있는 FSP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FSP 양은 늘었죠. 이걸 지갑에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성에 있는 KOL 자격을 유지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 유지를 하려면 600불 이상이 유동성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갑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 26일 날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은 한 개 50달러 가치로 인정이 돼서 계산이 되고 마이닝 파워가 그만큼 주어진다. 자, 새 시스템에서는 회사가 어떤 일정 역할을 하면서 FSP 가격을 많이 끌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KOL 리더방에
리더방에 지금 지갑 주소 붙여 넣는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저는 오늘도 또, 노드 신청자들이 좀 들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바쁜 가운데서 줌 미팅을 하게 되었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가 지금 취하는 전략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 전략에 보조를 맞춰서 시간 낭비 없이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전략을 수정하는 회사의 정책을 빨리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팬케이크 사업에서는 지금 가격이 많이 추락해 있고 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을 한다. 자, 회사가 99억개를 소각을 시킨 재단의 보유 물량, 구 FSP의 재단 보유 물량까지 전부 소각을 시켜주면서까지 FSP 가격을 올려보려고 했었죠. 근데 회사에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유저 스스로 또는 KOL 노동권자들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은 물량이 락이 풀려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격을 올리기가 개의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짠 것 같고 이 전략대로 간다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차 시장에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회사가 단기 목표로 하는 전략이고, 기존 FSB를 보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줌 미팅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일반 노드 계정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팬케이크 조합에서 자유롭게 뭐 사고 팔고 유동성에 넣고 거래를 하든 사고 팔고 하시면 되되 어,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격을 계속 끌고 올라가 준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옮길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KOL 노드권을 가지신 분들만 먼저 새로운 시스템에서 거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갑을 회사에 지갑 주소를 공개 통보를 해줘야 회사가 매일매일 그 지갑을 석현하면서 누가 팔았는지 누가 사는지 그리고 파는 사람들은 마이닝 파워가 줄어들게 되고 많이 보유하는 사람은 마이닝 파워가 늘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을 빨리 채굴 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마이닝 파워가 큰 사람들이 많이 채굴하고 빨리 일하기 풀어져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마이닝 파워는 올라가게 돼 있고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마인파워는 줄어들고 시간 더 걸리게 된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만큼 채굴되는 수량은 줄어들게끔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채굴하기가 좀 난해하도록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전환의 거의 요약이 되겠고, 지금 유동성 풀에 있는 자산이나 선물한 자산에 있는 자산들은 락이 풀리지 않고 있는 자산들은 한 개 5달러에 계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하지만은 지갑에 들어있는 FSP는 한 개 5달러 가치로 인정을 해서 마이닝 파워 주어진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존 지금 FSP 갖고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팬케이크 수합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존 코인들은 락이 풀린 거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풀릴 것들은 쉘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락이 풀리는 방식 시스템이 전환이 된다. 그리고 사고 팔로 하면서 수수료 부과가 되고 매수했을 때 50%는 자동적으로 유동수풀에 들어가게 되고 매도 수수료는 계열 노동권자한테 배당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회사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으로서 받쳐주겠죠. 그래서 12월부터는 FSB가 별로 내리는 모습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준 미팅은 여기서로 마치고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일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 미팅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전체적인 요약본을 간단하게 회사의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공지를 통해서 발표가 올 연말 이번 달 말 안에 발표가 될 것이고 말 안에 시스템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열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